미선쌤의 라이프 스토리텔링. 안녕하세요. 겨울방학과 새학년 준비 기간. 라떼도 그러했고 약 20여 년 전에는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방학을 했어요. 그리고 2월 초에 개학을 했고 한 10여일간 학교에 나왔다가 다시 봄방학을 했죠. 그래서 12월 중순부터 교회에서는 성탄절 전야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준비했고요. 우리 학생들, 저는 24일쯤에 방학을 하면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방학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월 초에 방학을 시작해서 3월 2일 개학 전까지 쭉 겨울방학을 보내죠. 그래서 예전처럼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답니다. 다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겨울방학을 하니까 아이들은 길게 쉬면서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여유있게 가족여행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해외 한 달 살이나 가족 캠프를 계획한 사람들에게는 긴 겨울방학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 학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의 겨울방학은 지긋지긋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새끼를 위하여 아침, 점심, 저녁 잠시 새끼를 챙겨야 하니까요. 저 역시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교사의 삶에서 학부모의 삶으로 전환되기에 제 자식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지금껏 학교 급식이 아이들의 영양을 책임졌다면 이제는 학부모의 몫이죠. 그런데 제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3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음식보다는 한쪽으로 몰빵된 음식을 챙겨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탄수화물 위주에. 그리고 집에서 밥을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면 그나마 나을 수도 있어요. 맞벌이 하는 학부모님들은 진짜 점심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린 아이가 아닌 경우에는 스스로 챙겨 먹으라고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일하러 가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배달 어플로 이렇게 음식을 챙겨주기도 하더군요. 아무튼 방학은 아이들은 늦잠도 자고 핸드폰을 늦게까지 하면 아주 굉장히 풀어지기 십상이죠. 학부모들은 괜시리 아이들 새끼 챙기는 것도 부담스럽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럴 바에는 아이들이 방학 없이 계속 공부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공교육 학교는 왜 방학이 있는 걸까요? 왜 방학을 하는 걸까요? 그거는 아이들이 짜여진 교육과정 이외에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 클 것입니다. 또한 놀고 쉬면서 머리도 말랑해지고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기죠. 아무튼 이 방학 기간 동안 사실 자녀 케어를 해야 되지만 자녀 케어가 잘 되지 않고 힘들어 하시고 또 요즘은 공교육 서비스가 확장되면서요. 시골 학교에서는 실제로 방학 1, 2주 정도 기초학력 프로그램이나 캠프, 동아리를 운영합니다. 어떤 시골 학교는 방학 내내 방과후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학생들은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방학 동안 교사들은 뭘 할까요? 아이들을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동안 월급도 받으면서 말이죠.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이 교직에 대해 불만을 말할 때 늘 하는 이야기죠. 네, 우리나라는 방학 동안에도 교사에게 월급을 줍니다. 그러하니 당연히 교사는 방학 동안 알바나 겸직은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방학 동안에는 교사들도 쉽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담과 학부모 민원에서 벗어나 쉽니다. 진짜 쉽니다. 저 역시 방학 중 한 3, 4일은 좀 풀어져서 쉬어요. 넷플릭스도 보고 영화도 보고 잠도 좀 자고 하지만 잘못하다가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자거나 식사 시간 하는 걸 놓쳐버리면 오히려 아픈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3, 4일 동안에도 수면 시간과 식사 시간은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골 작은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프로그램이나 캠프 등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 만나요. 뭐 이거 학기 말 성적 처리 끝난 다음에요. 교사들이 프로그램 계획을 좀 촘촘히 짜가지고 방학이 되면 곧장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든요. 또는요, 세 번째, 연수를 받거나 연수를 하러 가거나 출장을 갑니다. 저도 교사 초년 5년간은 의무 연수를 많이 참여했습니다. 직무가 특별한 경우나 뭐 연구부장, 교무부장, 뭐 부장 업무를 맡은 경우는 학기 중에도 뭐 출장이 있긴 하지만요, 이 방학에 훨씬 더 많은 출장 연수가 있더라고요. 이 직무 연수나 교사 개인이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받는 연수는요, 온라인 연수로 받기도 합니다. 네. 사실 학교마다 연수 의무 시간을 좀 정해놓거든요. 그래서 또 교사 담임 평가 시 연수 시간을 점수화하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하게 그냥 연수 받으면 좋아요. 근데 학기 중에 시간을 좀 내기 어렵고요. 진짜 학기 중에는 공부 가르치기 또 뭐 여러 가지 행사 준비하는 게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막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학기보다는 방학 중에 연수를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그 유료 연수는 3월 학기 시작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겨울 방학보다는 중간에 있는 여름 방학에 연수를 받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자, 그리고 겨울 방학이 되면 교사들은 무엇을 하느냐? 요즘 젊은 선생님들과 제가 주로 이 방학에 하는 활동인데요. 바로 해외여행을 갑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또는 코로나 시기 때는 해외로 갈 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좀 크니까 초등학생 정도 되니까 해외여행이 굉장히 수월해졌거든요. 근데 몇 년 전 그 왜 군대 대신 학교로 근무하는 그 사회복무 요원들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온라인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뭐 교사들은 방학만 되면 모두 해외여행 가서 띵까띵까 논다. 뭐 이런 식으로 비꼬아가지고 글을 올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 의견이 분분했죠. 뭐 교사들은 역시 시간이 남아 돈다. 뭐 교사가 자기 돈으로 가는데 뭐가 뭐 문제냐. 뭐부터 시작해서 별별 이야기 많이 있었는데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저희 방학 되면 진짜 여행 많이 가요. 인정합니다. 그 방학 동안 교사들은 모아놓은 돈으로 굳이 해외여행을 갑니다. 국내 학군지 말고요. 굳이 바깥 구경을 하고 옵니다. 하지만 교사들이 뭐 단순하게 관광이나 휴양 목적만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직업 특성상 목적이 분명합니다. 소양을 쌓고 지식과 지혜를 충전하는 목적이 강해져. 솔직히 시골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도시권 교사가요. 도시권에서 이제 근무하는 교사가 해외여행 경험이나 공항 이용 경험이 전혀 없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학생들과 대화가 가능할까요? 경험의 차이, 백그라운드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교사에겐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역시 가족과 함께 여행하지만 해봤다. 내 자녀에게 경험을 해주었다. 우리 아이들도 경험해봤다. 뭐 이런 경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검색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또 저도 온라인으로 예약도 한번 해보고요. 결제도 한번 하고 이렇게 막 계획을 다 세세하게 세워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상 여행을 가면 그곳에 낯선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드라이버에 연락도 하고 또 가이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현지인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것이 이제 학습이고 경험이고 배움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렇게 해본 경험과 자신감은 다른 영역에서 도전하게 되고 또 이렇게 배우고 경험한 것들은 또 연결되어서 또 다른 지혜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뭐 해외여행 가고 띵까띵까 논다 이렇게 하면서 비뚤어진 그런 시선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배우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 배움과 학습, 교육을 위한 거니까요. 자, 방학 잘 보내고 왔고요. 겨울방학에 끼어있는 대명절 설까지 보내고 나면 교사들은 새학년 준비 기간을 갖게 됩니다. 보통 2월 말에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대략 일주일, 전남 지역에서는 3, 4일 준비 기간을 가져요. 그렇다고 해서 전남 지역 선생님들이 덜 준비하는 건 아니고 온라인 시대이니까 장소에 매이지 않고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새학년 준비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할까요? 학교를 옮기는 선생님들은 예전 학교에 재적을 둔 채 출장 형식으로 새 학교에 와서 출근합니다. 그리고 새 학년, 새 반을 배정받습니다. 보통 기존 선생님이 먼저 학년반을 결정하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 비어있는 학년과 반에 들어가죠. 그래도 교감 교장 선생님이 그 교사의 특성과 바람을 좀 고려해가지고 배치합니다. 그렇게 모이는 날에 며칠 동안 이제 선생님들 오전에 학교 행사와 각종 계획들을 이제 결정을 해요. 여러 가지 책임질 것도 정리하고 예산 배정도 하고 체험 학습을 어디로 갈 것이냐, 공모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예산을 배정을 할 것이냐, 큰 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과 전담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막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새 학교로 올 때마다 새로운 선생님들은요, 이제 새 학교잖아요. 진짜 과도한 정보가 한꺼번에 막 머리에 들어와요.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여자 교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새로 학교를 옮길 때마다 시집 가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다. 시댁의 가풍이나 관습 같은 걸 좀 그 여자가 들어가면 배우죠. 그런 뜻으로 말을 하셨어요. 물론 그 옛날 사고적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힘들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려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을 빌리자면 전남에서는 공모나 초청이 아닌 아니면 4년 지나면 무조건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럼 대략 4년마다 결혼하는 셈이죠. 와, 머리 아프네요. 그래도 이렇게 자꾸 변화해야 되고 적응해야 된다면 적응해야겠죠.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아무튼 이제 정신없고 머리 잘 안 돌아가지만 그 새학년 준비 기간 동안에 그 학교의 시스템하고 학사 일정들을 머릿속에 대강하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네. 머리 아파요.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오전을 이야기를 나눴으면 이제 새학년 준비 기간에는요. 사실 급식실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교사들하고 교직원들에게 근처 식당에서 우리 밥을 먹거나 또는 배달해서 먹기도 해요. 덕분에 새로운 지역이라면 지역 맛집을 좀 알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오전에는 회의하고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밥 먹거나 배달해서 먹고 오후에는 이제 자기 각자 배정받은 교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실을 정리해요. 이때부터는 육체 노동입니다. 기존 사용 교사가 첫날에 자기 짐을 다 빼놔요.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쓰다 남은 물건 중에서 재활용이 좀 가능하다, 쓸만하다 싶은 건 좀 남겨두고요. 나머지는 다 버려요. 수채 물감이나 찰흙 같은 경우는 1년만 지나도 다 굳어버리잖아요. 이런 건 다 버려주시고 온전하게 색깔이 남아있는 색연필 정도, 아직 색깔 남아있는 사인펜 정도는 좀 남겨두시더라고요. 이렇게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기고 나가시면 이제 새로 들어온 교사가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사용 책장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용 책과 교과서, 지도서를 꽂아 놓습니다. 대강 교사한 물건을 좀 정리해 놓았다 싶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실의 먼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에게는 당시의 그 먼지나 쓰레기가 보이지 않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이 먼지와 낙서가 그렇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학생용 그 사물함과 준비물, 그 학급 문고 책장 가구를요 모두 앞으로 잡아당겨요. 그러면 그 가구 아래로 벽 사이로 연필, 지우개, 종이들이 먼지와 함께 굴러다니는 것들이 보여요. 이런 쓰레기들을 다 쓸어버리고 물걸레로 한 번 더 먼지를 좀 없애줍니다. 그리고 사물함에 붙어있는 스티커 자국이랑 얼룩도 이 시기에 제거합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이런 자국들이 보일 틈이 없고요. 실제로 대청소할 여유도 없거든요. 여기 제가 준비한 그림엔 AI가 너무 오바스럽게 먼지를 쓰레기를 좀 표현해서 그렸지만 진짜 이 정도 나와요, 쓰레기가. 근데 제가 이렇게 교실을 경력이 지금 20년 넘었으니까 20번 넘게 교실을 옮겨가며 정리하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그거는 확실히 예전 교실을 남자 선생님이 사용했다. 그러면 교실 상태가 조금 심각해요. 물론 남자 선생님들 중에 꼼꼼한 분도 계시고 잘 정리하고 깨끗하게 교실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여자 선생님들보다는 정리정돈이나 청소가 조금 꼼꼼하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했던 교실은요 더 유난히 먼지나 낙서가 많은 편이에요. 이럴 때는 화내기보다는 이 선생님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활동을 많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청소가 끝나면 이제 학부모 편지, 학급 규칙 정하기 등을 준비해요. 이거는 이제 애들하고 첫날 만났을 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로 하기보다는 시각 자료로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좋겠죠. 그래서 미리 PPT로 준비합니다. 요즘 젊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여기저기 그런 많은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에 따라 학년, 학생 수, 학교에 따라서 이 강조하는 거를 좀 바꿔가지고 규칙을 적어두면 좋아요. 저학년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기를 꼭 넣어야겠지만 고학년인 경우에는 그것은 기본값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급부와 갈등이 있을 때는 또래 중재자에게 중재를 요청한다 같은 규칙을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하기 전에 이미 계획하기 전에 어떤 선생님들은 밴드, 하이 클래스, 클래스팀 같은 요즘 교실에서 사용하는 반에 사용하는 SNS도 미리 준비를 해서 세팅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국어 초등학교 경우에는요 국어랑 도덕을 제외한 다른 교과는요 검정 교과서로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학교를 옮긴 경우에는 그 학교 교과에 맞는 온라인 교과서 플랫폼을 가입하고요. 컴퓨터 즐겨찾기 목록에 넣어둬야 돼요. 그리고 첫날에 학생들이 수선하지 않도록 미리 자리 배정하고 사물함 이름을 이렇게 미리 붙여놓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름표를 미리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임시로 자리를 좀 배정해 놓았다가 한 아이들 성향을 대강 파악한 후에 일주일 후에 자리를 다시 배정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하죠. 그렇게 그 새학년 교육 기간 동안에 그 얼추 교사들 회의가 오전에 끝나면 오후에는 이제 교육과정 짜는 시간 많이 갖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준비 기간 끝난 다음에 학교에 나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교육과정 짜기도 해요. 교무
연구부장님이 학교 교육 과정을 교사들이 이용하는 웹에 먼저 올리면요, 이후에 담임들이 웹에 들어가서 시간표와 시수를 맞춰놔요. 그 다음에 또 이 메신저로 보낸 교육 과정을 또 학년이나 반별로 다시 재작성하죠. 3월 중순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 각 반의 교육 과정을 연구부장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는 있는데 막상 계약을 하면 그렇게 다른 업무로, 학기 초 업무로 바빠가지고 교육 과정을 차분하게 짤 시간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 전에 미리 대강 해놓은 것도 괜찮아요. 또 괜히 또 빨리 서둘렀는데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오랜 경험을 살펴보건데 교육 과정은 미리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천천히 해도 괜찮더라고요. 꼭 바뀔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튼 교육과정 자체가 완성본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 생각하면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교사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교과서 살펴보면서 이제 어떻게 가르칠 내용이 있을지 대략은 알고 있지만 좀 더 한 번 더 살펴보죠. 저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떤 흐름인지는 대강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5, 6학년에도 적용하게 되었거든요. 보니까 5학년, 6학년이 좀 바뀐 부분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잘 살펴봐야 되고, 또 이제 제가 가르치진 않지만 전담 교과 영어나 과학, 미술 이런 교과서는요, 내가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이 좀 한번 차례 목록이나 이런 것도 살펴봐서 다른 교과랑 연계되는 건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새학년 준비 기간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매년 새학년 준비 기간이 끝나고요, 개학하기 전날에 제 자녀들을 저의 새 교실로 데려와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책을 읽거나 보드게임을 하고요. 저는 교육과정을 짜거나 준비물 같은 걸 정리하고 새학기 맞이를 하죠. 이번에도 저는 학교를 새로 옮겼는데요. 아이들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전과 같이 그렇게 루틴을 좀 보냈습니다. 한 4시간 가량 학교에 있다가 집으로 오면서 학교 근처 편의점하고 마트도 들렸어요. 엄마가 이런 곳에서 일해, 이런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거야, 보여주는 곳이죠. 이렇게 해서 교사 엄마의 겨울 방학과 학기 준비 기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사들이 대략 이런 준비를 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사들이 방학 내내 띵까띵까 놀다가 갑자기 애들을 맞이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언급 안 했는데요. 30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40대잖아요. 이 40대 이상 교사들은요, 이 방학 동안에 홍삼, 보약 한제, 아니면 영양주사 맞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체력과 건강을 좀 보충하고 보강하고 개학을 맞이한답니다. 젊은 교사분들께서는 그냥 하루 잠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겠지만 저 같은 엄마 교사들은요, 건강을 잘 챙겨야지 내 자식도 잘 챙기고 학생들도 잘 가르칠 수가 있답니다. 교사는 삶 자체가 곧 가르침이고 배움이에요. 그래서 이 삶과 생활을 잘 빚어서 애들에게 투입하고 안내하죠. 저는 교사 생활하는 동안 내내 그렇게 생활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했으니까요. 저도 다시 제 스스로에게 약속을 해야겠죠. 자, 모두들 새학기 잘 준비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이 이야기가 3월 말에 나갈지 4월이나 5월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항상 새학기 잘 준비해 주시고요.
모두 모두 안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